캘리포니아 주에서 미용실과 이발소의 라이센스에 변화를 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 라이센스 발급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인데 어차피 미용업계는 크게 반발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60%는 중국 연구소 유출서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 선진국 국민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사회가 더 분열됐다고 느낀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 미용실과 이발소 관련 법안이 하나가 발의가 됐는데 이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네, SB 803이라고 네. 리버사이드를 지역구로 하는 리처드 러스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겁니다. 네. Barbering and Cosmetology Act를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네네.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겼는데 한마디로 라이센스를 발급받기 위한 조건들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 가장 큰 건 이제 머리를 자르는데 라이센스가 필요 없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하. 현재 이발사를 위한 라이센스 직무 기술에는 네. cutting the hair, 이발이란 용어가 들어갑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SB 803은 이 용어를 없애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없이도 머리를 돈을 받고 자를 수 있게 하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측 입장을 들어보면 어허. 머리를 자르고 뭐 샴푸해주고 그리고 또 스타일링 해주는 데 있어서 라이센스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네네. 이발사나 헤어 그 스타일리스트 그러니까 미용사가 되는 데 있어서 라이센스 없이 누구에게나 문이 활짝 열리는 셈이라고 전했는데요. 네. 물론 쉐이빙, 그러니까 면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파마를 하거나 이럴 때는 면허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뭐 만져주고 이런 것에는 완전 무면허가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미용학교 CEO인 세스 케플라는 자신의 아들이 13살인데 그 13살 아들도 원한다면 그렇게 남의 머리를 자를 수 있다? 네네 그렇게 비유를 했고요. 근데 자기 아들 같은 경우에 아침에 뭐 양치질 하는 것에 있어서도 자기는 못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남의 머리 자르게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그 외로 또 담겨 있습니까? 그 미용 라이센스 발급받기 위해서는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근데 그 트레이닝 받는 시간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아하. 원래는 1,500시간 트레이닝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게 대다수 다른 주들과 비교해보면 조금은 많은 시간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법안은 이 훈련 시간을 1,000시간으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1,500시간에서 500시간 더 줄여서 1,000시간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실기 시험도 없애고 필기 시험만 보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은 라이센스 발급을 좀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네네,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지금 미용 업계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 법안에 대한 미용업계 불만은 예전부터 나왔었는데요. 그러다가 어제 항의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앞서 리버사이드를 지역구로 하는 리처드 러스 상원의원이 이 법안 발의했다고 했는데 네네. 그 시위대가 러스 의원 사무실 앞에 가서 시위 행진을 벌였습니다. 네. 당장 법안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처드 러스 의원은 어떤 의도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용 라이센스 조건들을 완화하는 건데 네. 그렇게 문턱을 낮추는데 이와 관련해서 러스 의원은 전문직에 대한 경제적 이동성과 효율의 조화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그런 노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잡하네. 네, 그 밖에 좀 구체적인 그런 다른 설명을 덧붙이진 않아서 딱 그렇게만 입장을 밝혔고 다만 이 법안이 한 번에 갑자기 통과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매년 조금씩 이발 미용위원회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천천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씩 변화를 주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법안은 이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이게 SB 803 주 하원의 비즈니스 프로페션 위원회 그리고 하원 책정위원회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네. 그 후에
주 상원에서 표결에 붙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 표결은 상원에서만 하는군요. 네, 지금은 네.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통과가 되면 이제 서명으로 가게 됩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를 두고 미국인의 60%가 연구소 유출설을 믿는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이건 팍스뉴스에서 실시한 조사입니다. 팍스뉴스가 19일부터 22일까지 관련 조사를 벌였는데요. 1000여 명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랬더니 응답자 60%는 중국 과학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들었고 네. 그 연구소에서 이 바이러스가 유출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네. 특히 공화당 지지 성향 응답자는 79%가 이 연구소 유출설에 힘을 실었고요. 네. 반면 민주당 성향 지지층은 41%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중국 동물 시장에서 인간에게 퍼졌다. 이런 가설은 응답자의 31%만 동의했습니다. 네. 응답자 9%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팍스뉴스 조사에서는 또 다른 코로나19 관련 내용도 함께 알아봤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제 일터에서 직원들의 백신 접종 놓고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관한 또 조사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51%, 과반이 조금 넘는 수치가 직장에서 고용주가 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응답자 81%는요, 현 상황에서 식당이나 가게 등 공공장소를 마음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고요. 네. 딱 50%는 코로나19가 미국인이 살아가는 방식을 영구히 변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42%는 그래도 영구적이진 않다. 네. 일시적인 변화일 뿐이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응답자 70%는요, 이 재택근무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이 재택근무를 나쁘게 평가한 응답자는 23% 뿐이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조사에서는 이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 선진국 국민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사회가 더 분열됐다고 느낀다라는 또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이건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네. 17개 나라에서 진행한 겁니다. 17개 선진국 국민 총 18,85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조사 대상국들을 보면 이곳 미국 비롯해서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영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 대만이었습니다. 네. 미국인은 일단 지난 2월 1일부터 7일까지 조사에 참여를 했고요. 그 외 나머지 국민들은 3월 12일부터 26일에 이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국 주민 답변의 중간값을 보면 61%, 10명 가운데 16명 꼴이 자국 사회가 코로나19 사태 후에 더 분열됐다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전보다 사회가 더 통합됐다는 비율은 34%였습니다. 미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비율로 나왔습니까? 사회가 더 분열됐다고 답한 그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게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88%가 더 분열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네.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대답을 했고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사회가 통합됐다고 답한 비율은 10%에 그쳤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유럽국에서도 대다수 주민들이 코로나19 이후 사회가 더 분열된 것으로 봤는데요. 특히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국민은 10명 가운데 8명 꼴이 그렇게 답했고요.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을 보면 이제 한국에서는 61%가, 일본에선 51%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분열됐다고 느꼈습니다. 네. 반면 호주, 뉴질랜드, 대만, 싱가포르 국민은 대다수가 사회가 더 통합된 것으로 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